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조상미화와 환부역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꾼다 이런 얘기죠. 남의 조상을 끌어다가 가짜 족보를 만드는 건 뭐 대표적인 환부역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향이 나무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환부역조죠. 그 다음 사보에 끼어들어 가지고 나무 조상 밑에 끼어들어가서 첨간해서 그 족보를 만들어 사는 거, 이거 역시 그 뭐 말할 것도 없는 환부역조죠. 이 외에도 그 종중 후손이 아닌 사람이 공중에 끼어들어가서 편입을 해 가지고 종중보에 첨간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환부역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작은 본관인 사람들이 그 본관을 버리고 큰 본관에 끼어들어 가지고 본관 투탁을 하는 거, 이것도 환부역조죠. 그러니까 환부역조는 가짜 족보를 만드는 행위, 매보를 해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 사보에 첨간하는 행위, 종중에 끼어들어서 종중보에 첨간하는 행위, 작은 본관을 버리고 큰 본관에 투탁하는 행위, 이게 다 환부역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선 가짜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짜 족보는 족보 편입에 실패한 사람들의 자선책이에요. 원래는 종중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그거 안 끼워줘. 그러니까 자선책으로 가짜 족보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창본을 했는데 뿌리가 부실해요.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서 족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남의 조상을 끌어다가 뿌리를 창조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남의 조상을 끌어오지 말고 만들면은 문제가 없는데, 남의 조상을 끌어오니까 결국은 남의 조상을 내 조상으로 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기록이 있는 사람을 시조로 삼아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첨간을 보겠습니다. 첨간이라는 거는 족보를 만들면서 거기에 끼워 넣어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매보를 해가지고, 매보 여기에서는 첨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 매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종중보가 나올 때 거기에 끼어들어서 첨가하는 거죠. 그 다음 사보, 이거는 뭐 족보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내 이름만 적어 놓으면 되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중보에 종중에 끼어들어가서 첨간을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매보나 사보는 종중 편입에 실패한 사람들의 대안이에요. 자선책이에요. 근데 종중보 첨가는 편입에 성공한 사람의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성공 실패를 떠나서 성공한 거나 실패한 거나 상관없이 환부역조의 폐륜이 되는 거죠. 본관 투탁은 대종중이 주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증이 없이 본관을 합치는 거가 문제지, 명확한 물증을 가지고 본관을 합치는 거는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물증이 명확해도 호적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반쪽짜리 투탁이라 완벽한 투탁이 되질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억지로 뿌리를 창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죠. 환부역조의 특징을 보면은 조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으면 그게 환부역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천한 조상을 화려한 것처럼 위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이 하지 않은 배설을 했다고 화려하게 위조하는 것은 폐륜까지는 안 가요.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화려한 뱃을 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조상이라 하니까 폐렴이 되는 거죠. 결국은 조상 미화를 위한 수단인데, 조상을 꾸민다고 환부역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죠.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환부역조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족보에서만 환부역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걸로서 문집이나 문헌으로서 조상을 꾸미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문집이나 문헌을 보면은 조상 미화가 만연돼 있죠.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놨죠. 비문이나 행장은 뭐 미화로 점철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제 비문이나 행장에다가 나쁜 거를 적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지만 해도 너무 그 화려하게 거짓으로 꾸민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집, 무슨 실기, 무슨 사실, 무슨 유고하는 책들은 학자들은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 이 비문이나 행장은 미화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너무 그걸 구체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다 보면은 남의 공적을 내 공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환부역조가 되어버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조상이 뭐 말하자면 한산대첩을 했다 그래 보면은 이순신이 자기 할아버지 자리를 차지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부역조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족보를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을 한다 그래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족보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 조상이 뭐 누구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180톤짜리 배인데 27.5m 길이의 배가 포도주를 실은 날에는 포도주 운반선이었는데 1620년에 이민자 102명을 싣고 미국으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족보 만드는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조상이 누구다 하다 보니까 다 자기 할아버지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다 이렇게 족보에다 적는 거야. 근데 실제 이거 타고 온 사람 102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이 배에다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농담들이 메이플라워호는 항공모함이다. 이게 항공모함 크기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그렇게 큰 배를 옛날에는 못 만들었는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미국 건국사는 선박 건조 기술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농담들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죄를 지었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메인이다 이거죠. 그 주류를 이루는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가 영국 사람 102명을 싣고 왔고 그 중에 35명이 청교도라요. 근래 미국에서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내나 없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 후손이라 그러니까 겨우 35명의 후손이 그렇게 많이 미국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하자면 환부역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정을 해볼 때 도망자 스미스의 후손이 족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망자 스미스 후손이 족보를 만들면서 스미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다 이렇게 족보에다 적어요. 스미스 행장해라 이렇게 적어요. 적으면은 메이플라워 탑승자 명단에 스미스라는 이름이 없으면은 다행이에요. 스미스라는 이름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족보를 보고 메이플라워 탑승자 명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 적었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면은 메이플라워 탑승자 명단에 스미스가 없으면은 편집자가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해요. 단순한 과오에 불과해요. 그런데 탑승자 명단에 스미스가 있으면은 환부역조가 되는 거야. 도망자 스미스는 지워져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스미스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진짜 조상인 도망자 스미스는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응? 생전에 그 도망자로 와서 힘들게 살았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후손들마저도 그렇게 하면은, 말하자면은 자기 조상이 노비로서 가진 박대를 당하고 살았는데 후손들마저도 나 자리를 지어버리고 나를 그 구박했던 상전을 그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면은 그 돌아가신 조상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덤을 뚫고 티 나올 일이겠죠. 결국 도망자가 탑승자한테 자리를 빼앗기는 문제, 이게 생긴다는 얘기죠. 스미스 사례와 비슷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행장이나 비문에 이력을 부풀리게 적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이력을 가져다가 미화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데, 고대인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자주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칫 이름이 겹치면 환부역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다가 원래 비문이나 행장에 화려하게 지금 그 조상을 자랑하려고 한 거죠. 조상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조상이 바뀌어버리는, 조상을 욕보이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지금까지 투탁 이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투탁의 윤리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동 투탁은 대부분이 폐륜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폐륜을 저지르는 거니까 제3자가 왈가왈부 간섭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수동투탁은 대부분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 수동투탁도 능동투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하는데, 수동투탁은 얼추 대부분 다 윤리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호적에만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조상을 바꾸지 않았죠. 이분들이 왜 호적에다가만 적었느냐? 첨간하고 싶어서는 할 역량이 없었어요. 역량이 없어 못하다 보니까 폐륜을 저지르려고 했었어도 저지를 능력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수동투탁은 윤리적인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투탁에서 윤리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능동투탁으로 일어나고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매보와 사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매보와 사보는 능동 족보투탁이에요. 자기 스스로 원해서 족보를 에라가 투탁을 한 거죠. 역시 그것도 자유의지로 그렇게 한 거니까 남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보나 사보는 아예 종중을 인정하지 않는 가짜 족보예요. 이 가짜가 나돈다 해서 명품을 훼손됐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가짜 그거가 잘못된 거지, 짝퉁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정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매보나 사보를 가지고 종중부를 폐마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조상미화와 한부역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투탁 관계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성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